안녕하세요. 하루의 치과 이한나 원장입니다.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잘 받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회복이 잘 되도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즈 물기 2시간. 임플란트 수술 방법에 따라서 수술 후 거즈를 물려드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절개 없이 수술하고 출혈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거즈를 물지 않아도 지혈이 잘 됩니다. 그러나 거즈를 물려드린 경우라면 2시간 정도 지그시 가벼운 힘으로 물어주세요. 수술 부위를 거즈로 가볍게 눌러주는 것은 지혈이 빨리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무는 경우 임플란트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즈를 물고 입술은 다물어야 할까요? 벌려야 할까요? 입술은 다물어야 합니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침을 흘리지 않게 하려고 빨아당기는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입안에 음압이 형성되어 지혈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피와 침 삼키기. 거즈를 문 다음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입안에 고이는 피와 침은 가볍게 삼켜주셔야 합니다. 비위가 약해서 자꾸 뱉는 경우 지혈이 빨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처 치유의 시작은 피 덩어리가 생겨야 하는데 자꾸 피를 뱉거나 물로 헹구어내면 피 덩어리가 잘 생기지 않고 출혈이 계속 일어나며 그로 인해 부종, 즉 얼굴이 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부으면 수술 부위 조직을 압박하게 되니 통증도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출혈된 피가 고여서 멍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술했더라도 수술 후 환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과는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빨대 사용 금지. 수술 후 빨대를 사용해서 음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빨대로 음료를 빨아당길 때 입안에 음압이 형성되어 지혈을 방해합니다. 빨대 사용과 같은 원리로 담배를 필 때 빠는 행위도 안 됩니다. 네 번째, 냉찜질 48시간. 냉찜질은 빠른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차갑게 해주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인데요. 얼음팩을 5분 간격으로 수술 부위에 5분 적용한 후 5분 휴식하는 식으로 해줍니다. 이때 얼음팩을 가볍게 수술 부위에 대는 정도가 좋으며 문지르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수술 당일 주무시기 전까지 냉찜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냉찜질은 수술 후 48시간, 그러니까 이틀간 해주시면 얼굴이 붓는 것을 막아주고 통증도 덜합니다. 얼굴이 부으면 그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 증가하고 혈액이 많이 고이면 멍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붓는 것과 멍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냉찜질입니다. 그렇다고 냉찜질을 할 때 너무 잘 하려고 계속 몇 시간씩 쉬지 않고 얼음을 대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 간격으로 댔다 떼었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플란트 수술도 그 난이도가 아주 다양한데 만약 염증이 너무 심했거나 또는 수술 부위가 넓은 경우라면 얼음찜질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염증 없이 한두 개 임플란트를 몇 분 안에 수술 받으신 분이라면 냉찜질을 간단하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섯 번째, 멍 관리.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혈관의 건강 정도가 달라서 같은 수술 내용으로도 멍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 4일째가 되는 날부터 따뜻한 온습 찜질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멍 조직을 흡수해주는 세포들이 해당 부위로 잘 모여서 멍이 빨리 없어집니다. 부종, 즉 얼굴이 부은 경우에도 같은 온습 찜질을 해주면 붓기가 빨리 빠집니다. 멍이나 붓기는 보통 2주 정도면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6번째, 약 복용. 임플란트 수술 후에 처방해 드리는 약의 성분은 항생제, 소염 진통제, 소화제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공격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소염 진통제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소화제는 항생제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위장 보호를 위한 약입니다. 소염 진통제와 소화제의 경우는 통증이 없거나 소화가 문제가 없다면 드시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항생제는 수술 후 첫 3일 동안은 시간에 맞게 잘 드셔야 혈액 중에 항생제가 세균과 싸울 수 있게 해줍니다. 항생제를 먹었다 말았다 하면 혈중 농도 유지가 되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할 경우 수술 부위가 낫지 않고 감염이 되어 곪을 수 있습니다. 간혹 체질에 따라서 항생제 복용 후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3일은 약을 드신 후 중단하시고, 만약 설사를 심하게 하는 경우라면 약사와 상의 후 유산균제를 처방받거나 또는 내과를 방문하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술과 담배. 술과 담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술과 담배 모두 상처 치유를 방해하는데 둘 중 더 안 좋은 것을 말하자면 담배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수술 전 1주부터 금연해서 수술 후 최소 4주 정도는 금연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뼈이식을 했거나 상악동 거성술을 했다면 6개월간 금연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흡연 시에 니코틴이 폐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 혈관을 수축시켜 상처 부위의 원활한 치유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 해당 부위의 조직이 괴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직은 혈관을 통해 다양한 물질과 세포들의 이동이 통해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뼈이식을 할 경우에는 3주 전부터 시작해서 쭉 금연을 해주시면 좋지만 정 안 되면 6개월까지 금연하신 후 흡연을 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수술 3일 전부터 금주해서 술 후 2주 정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가감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마취가 잘 되지 않아서 고생하실 수 있고, 수술 후 알코올 섭취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되어 상처가 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동안은 금주를 해주셔야 약효 유지에 도움이 되며 간 손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식사. 자, 이제는 수술 후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취가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배가 많이 고프다면 시원한 음료로 대신해서 빨대가 아닌 컵에 마셔야 합니다. 마취기 풀리기 전에 음식을 드시면 뺨이나 혀를 씹은 경우가 생기며, 특히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수술 부위에 화상이 생겨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고 곪을 수 있습니다. 수술 당일은 가급적 맵고 짠 자극적 음식은 피해 주시고, 깨 같은 작은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음식도 수술 후 며칠간은 피하시는 쪽이 좋습니다. 작은 덩어리들이 수술 부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수술 부위의 보호.
수술 부위가 궁금하다고 뺨을 당겨서 본다든지 손이나 혀로 만진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상처 부위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어야 빨리 낫습니다. 10번째, 휴식.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과로를 하거나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 감염이 되어 수술 부위가 곪고 잘 낫지 않게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11번째, 운동 금지. 혈액순환이 높아지는 운동과 뜨거운 목욕 등을 피해야 합니다. 수술 후 모르고 사우나 같은 뜨거운 목욕을 하시면 얼굴이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심한 통증, 그리고 수술 부위가 터지는 등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나, 목욕 뜨겁게 하시는 거 안 되시고 미지근한 샤워 정도로 며칠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은 수영 등 달리기 이렇게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것들은 피해 주시고요. 가벼운 산책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12번째, 수술 후 칫솔질. 수술 부위 칫솔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밥을 풀기 전까지는 수술 부위를 제외한 부위만 칫솔질을 해줍니다. 간혹 칫솔질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입안의 세균수가 증가해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상처 부위의 실밥이 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입안의 청결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소독용 가글을 이용해서 가글을 해줍니다. 보통 실밥은 2주 정도에 제거하게 되는데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실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봉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염증이 덜 생기도록 나일론 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밥 제거 전까지 실이 좀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차에 실밥을 제거하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칫솔질을 하되 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뚜껑이 보이게 수술된 경우이거나 임수치아를 해드린 경우라면 뚜껑 부위와 임시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신경 써서 살살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수술 후 4주 이후부터는 칫솔질을 정상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뼈가 많이 녹은 분들은 치아가 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시치아 윗부분만 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윗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임시치아와 잇몸이 닿는 경계 부위를 더 신경 써서 닦으셔야 합니다. 13번째, 뼈이식, 상악동 거상술. 상악동 거상술이나 뼈이식을 한 경우에는 수술 후 뼈가루가 입이나 코로 나올 수 있고 코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약 2주 정도 목에서 초콜릿 같은 피 덩어리가 나오거나 두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악동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코를 풀면 안 되고 콧물이나 코피가 나면 살짝 닦아주시는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이 날 경우 입을 다물고 하게 되면 안 되고 입을 벌려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자세를 피해 주시고 가능한 한 머리를 조금 위쪽으로 해주시는 방법으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14번째, 임시치아. 앞니나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임시치아를 해드리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뼈와 완전히 굳게 되는 3개월 이전에는
임시치아에 힘이 가해지면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손상되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플란트에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앞니에 임시치아를 하신 경우에는 앞니 사용을 자제하고 어금니 쪽으로만 식사를 해야 합니다. 전체 임플란트 경우에는 뼈 상태에 따라서 연동식이 가능한 경우와 죽을 드셔야 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뼈의 양이 부족해서 뼈이식을 많이 했거나 또는 골질이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처음 3개월간은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수술 후 개별 환자분들에게 상태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루의 치과에서는 가능한 한 임시 틀니보다는 고정성의 임시치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술해온 결과 병원의 지시만 잘 따르면 좋은 결과로 치료가 끝났습니다. 임시 틀니 대신에 고정성 임시치아를 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마취하고 피를 흘리는 수술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틀니는 말하거나 식사할 때 빠지고 불편해서 실제로 식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입니다. 15번째, 수술 후 경과 확인. 수술 후 하루 이틀 정도는 약간씩 흐르는 정도의 출혈은 정상적이며 통증의 경우는 수술 상태와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서 전혀 아프지 않은 경우부터 며칠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면 좋아집니다. 수술 후 다음날 병원에서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드릴 때 꼭 받아주시고 혹 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화를 주셔서 수술 후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여러 번 들어보시고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